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밤이 되면 자꾸 숨이 차서 베개를 여러 개 겹쳐야 겨우 잠이 드는 증상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발이나 발목이 전보다 심하게 붓고 몸이 쉽게 피로해져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냥 노화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기운이 빠지고 식욕이 크게 줄며 체중이 예전보다 많이 늘거나 오히려 급격히 줄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편함을 단순한 나이 탓이나 일시적인 몸살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심장에서 심각한 펌프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평온한 하루 되세요. 질환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 점차 전신을 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순환기 질환, 심부전입니다. 먼저 놀라운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전은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8%가 앓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15%를 넘어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부전 환자의 약 60%가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호흡곤란으로 여기고 넘어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는 치명적인 지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심부전은 조기 발견 시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급성 폐부종이나 심정지까지 야기할 수 있어 빠른 진단이 생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심부전이란 심장의 수축 기능이나 이완 기능에 이상이 생겨 신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일반 협심증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드리면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일시적으로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태인 반면 심부전은 심장 근육 자체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으로의 혈액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이 주된 문제입니다. 또한 협심증은 주로 가슴 통증이 특징적이지만 심부전은 호흡곤란과 부종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부전의 심각한 초기 경고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초기 경고는 운동 시 호흡곤란과 극도의 피로감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 심하게 헐떡거리며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극심한 피로감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예요. 이는 심장이 신체가 요구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산소 부족 상태가 시작됐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초기 경고는 야간 발작성 호흡곤란과 기좌호흡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깨어나거나 누워서 잠들기 어려워 베개를 여러 개 받치고 앉은 자세로만 잠들 수 있는 경우예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숨이 차서 깨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좌심부전으로 인해 폐의 체액이 고이기 시작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심각한 초기 경고는 하지 부종과 급격한 체중 변화입니다.
발목이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손가락 자국이 오래 남고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며 며칠 사이에 체중이 2kg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예요. 이는 우신부전으로 인해 전신에 체액이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초기 신부전에서는 평상시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약간의 운동이나 활동 시에만 호흡곤란과 피로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 기능이 아직 50% 이상 유지되고 있어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나 운동 부족으로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로 진행되면 증상이 매우 뚜렷해집니다.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밤에 숨이 차서 자주 깨며 발목과 다리 부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기침과 가래가 자주 나오고 식욕이 크게 떨어지며 소변량이 줄어들고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심장 기능이 3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져 강력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기 신부전은 안정 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전신 부종이 심하고 복수가 차며 식욕이 완전히 없어져요. 심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심한 경우 인공심장이나 심장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나 급성 폐부종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신부전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몸에서는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신부전의 단계별 치료와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지저 질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제한하고 하루 수분 섭취량을 1.5리터에서 2리터로 조절하며 규칙적인 저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씩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금연과 금주를 철저히 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 질환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가 추가됩니다. 혈관 확장제와 혈압 강화제를 사용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며 대타 차단제로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해요. 이뇨제를 사용하여 체내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고 부종을 완화시키며 필요시 디지털리스나 도부타민 같은 강심제를 사용하여 심장 수축력을 증강시킵니다. 이 시기에는 월 1회 정기적인 병원 방문으로 심장 기능과 전해질 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강력한 정맥 내 이뇨제와 혈관 확장제를 사용해요. 심한 경우 대동맥 내 풍선 펌프나 체외막산소 화장치 같은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치료법으로는 심장 이식이나 인공심장 삽입술을 고려하게 되며 이 시기에는 스문의 시간 집중 관찰이 필수입니다. 신부전의 주요
합병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급성 폐부종입니다. 좌심부전이 악화되면 폐의 체액이 급격히 고여 심한 호흡곤란과 거품 섞인 가래를 토하게 되며 응급 처치가 없으면 질식할 수 있어요. 또한 부정맥, 특히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 간 기능 장애, 그리고 뇌경색이나 폐색전증 같은 혈전성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호흡곤란, 가슴, 통증,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이송하세요. 피부색이 파래지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면 심정지 직전 상태일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한 응급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치 후에도 재발 위험성이 높아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부전은 만성 질환의 특성상 완전한 완치보다는 증상 조절과 진행 억제가 목표가 되어요. 처방받은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 심장 기능과 전해질 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부전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생활 요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가 가장 위험한데 하루 나트륨 2g 이상 섭취하거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은 체액 저류를 가속화해요. 과도한 수분 섭취도 심장에 부담을 주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음주와 흡연은 심장 근육을 직접 손상시키고 약물 효과를 떨어뜨리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심부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생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 관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제한하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완전히 피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포화지방이 적은 생선과 닭 가슴살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로 제한하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양을 결정하세요. 운동 요법으로는 주 3회 이상 30분씩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저강도 운동이 효과적이며 과도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중등도 운동이 심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 맥박을 확인하여 안전 범위 내에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습관에서는 규칙적인 체중 측정이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시고 2kg 이상 급격히 증가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위해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취미 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건강 모니터링으로는 가정에서 혈압과 맥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3개월마다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물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시니어 여러분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신부전을 완전히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부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신 시니어분들의 진실된 회복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동적인 회복 사례는 69세 최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5년간 고혈압을 방치하시다가 심한 호흡곤란과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시면서 계단 오르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계시다가 급성 폐부종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중등도 신부전으로 진단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와 철저한 생활습관 개선에 전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5g으로 줄이고 매일 4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과 체중 관리를 꾸준히 하셨어요. 현재 치료 시작 후 1년 6개월째 호흡곤란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종도 없어져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의료진의 지시 준수로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며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두 번째는 74세 김모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신부전과 함께 당뇨병까지 앓고 계시면서 심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시고 심장내과 전문의와 내분비내과 의사의 협진을 통해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혈당 조절과 함께 혈관 확장제와 이뇨제 치료를 받으시고 매일 규칙적인 저염, 식단과 가벼운 실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2년째 심장 기능이 45%까지 회복되고 재입원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부전 때문에 절망했던 과거를 딛고 의료진과 가족의 지지 속에서 치료받은 덕분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7세 박모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투병 이야기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후 발생한 신부전으로 심장 기능이 20%까지 떨어져 인공 심장 삽입을 고려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나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로 용기를 내셨습니다. 강력한 약물 치료와 함께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전문적인 영양 관리와 운동 처방을 철저히 따르셨어요. 현재 치료 후 3년째 심장 기능이 40%까지 회복되고 일상활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되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에 매진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금도 매일 체중 측정과 혈압 관리를 실천하고 계신다고 한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회복 사례들이 가능한 배경에는 신부전 치료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3가지 첨단 치료 방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맞춤형 약물 조합과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환자 개인의 유전자 분석과 심장 기능 평가를 통해 최적의 약물 조합을 선택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박수와 활동량을 모니터링하는 정밀의학이 개발되었어요. 이를 통해 기존 치료,
대비 생존율이 30% 이상 향상되고 재입원율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첨단 치료법은 줄기세포 심근 재생술과 유전자 치료입니다.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손상된 심근을 재생시키고 유전자 치료를 통해 심근 수축력을 개선하는 재생의학이 실용화되었어요. 특히 기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심부전 환자에게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인공지능 기반 예후 예측과 개인 맞춤형 치료입니다. 인공지능이 환자의 검사 결과와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심부전 악화 시점을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치료 시기와 방법을 제안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또한 가상현실을 활용한 심장 재활 프로그램으로 환자가 흥미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부전은 더 이상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했어요. 특히 초기 발견 시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90% 이상 증상 호전이 가능하고 진행된 경우에도 최신 치료 기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흡곤란하지, 두종 피로감 등 심부전의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심장내과를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의 만성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인 요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통은 척추와 근육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주요한 증상입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매일 적절한 운동과 저염식으로 심장을 보호하시고 정기 검진을 통해 심장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심부전 정보들 중에서 특히 유용하셨던 내용이나 혹시 심장 건강 관리에 관한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심장으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